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17,2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상황이죠. 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그룹 자체적인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고 호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무겁게 움직였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12월 달 들어서 하락한 요 부분은요, 좀 억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라든 초유의 사태가 터졌고 시장이 내려서 같이 딸려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정책 동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 동력으로 인해서 올라간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비교를 먼저 제가 해드릴게요. SMR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MR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SMR은 간단하게 뉴스케일 파워의 심볼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간 대비해서 상승폭을 보면 올해 초에 어느 정도 가격대죠? 2.5달러. 그쵸? 근데 고가 얼마예요? 32달러. 그냥 계산하기 쉽게 3달러에서 30달러까지라고 쳐봅시다.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MR의 주가는 얼마? 3달러에서 30달러까지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원전이에요. 그래서 두산을 포함해서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 조금 원전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체코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가격대가 유지됐나요? 근데 유지 안 되는 부분에는 두산그룹에 대한 조금 장난질이 조금 컸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저께 전면적으로 철회가 나오면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아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철회가 됐다는 건 일단 한국 시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산그룹이 너무 양아치스럽기도 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2월 10일 날 나온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를 위한 서한, 주주서한, 4차 주주서한이죠. 두산에너빌리티 분할 합병 철회. 에너빌리티에서 가지고 있는 밥캣을 떼서, 그쵸, 밥캣의 지분을 떼서 두산 로보틱스로 붙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12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이고요. 자, 내용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양아치스러운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안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전국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식 투자자가 1,500만이라고 하니까 물론 거기서는 한국 시장이 질려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간 투자자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내가 어떤 종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드는 그 초입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서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종목을 보고 가격대를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양아치스러운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께 헛소리죠. 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현입니다. 이 두산에 속해 있는 요 사람들 상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본 분할합병에 대한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준 적 없고요. 주주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주주님들 중에서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한 주주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근본 분할 합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식 매수 청구권 확보를 위해 조건부 기권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주주님들의 입장을 회사는 충분히 이해하고 여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면 밥캣을 로보틱스로 붙입니다. 근데 밥캣은 연간 1조 원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에너빌리티 주가에 큰 영향을 줬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가지고 있었을 때 나쁠 것도 없죠.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주식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호재를 가지고 매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밥캣의 이 탄탄한 자금력으로 인해서 에너빌리티가 사업 확장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 딱 무시하고 여기 요 사람을 포함해서, 그쵸,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야, 그러면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밥캣에 있는 지분을 떼다 붙이자. 그리고 로보틱스의 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밥캣은 돈을 연간 1조 원 정도 벌고 있고, 근데 이게 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게 왜 그랬냐, 제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건 성장에 기인합니다. 이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올라갈 때 이야기고, 바닥을 다졌을 때, 자산을 평가했을 때,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밥캣을 주고 로보틱스를 교환하는, 자기들끼리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대주주라고. 그렇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냥 하겠대. 금감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융위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겠대요. 그렇죠? 계속 하겠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매수 청구권을 앞세웁니다. 매수 청구권이 제 기억이 맞다면 2890원인가 그래요. 뭐 대략 한 21,000원 정도 되니까 21,000원이라고 쳤을 때 21,000원에 6천억을 내가 넣어서 매수할게. 그쵸? 뭐를?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이 터졌네. 근데 이게 다 나가게 생긴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국민연금에서 찬성을 던졌네. 그럼 국민연금에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상계엄 때문에 떨어졌죠. 그렇죠? 떨어진 부분을 한 30% 정도를 더 주고 사와야 됩니다. 여기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갔을 거예요. 비상계엄 터지고,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한국에서 뭐 몇 명 말고는, 진짜 이 손에 꼽는 몇 명 말고는 다 몰랐잖아요. 터지고 나서 주가 그냥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야 이거 6천억을 진짜 쓰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 안 해. 발표. 빨리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가 하락에 따른 상황 변동으로 본건 분할 합병 안건의 임시주주총회 특별 결의 가결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또한 당초 예상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주주님들께 계속 불확실성을 남겨주지 않겠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아치죠. 그쵸? 이거는 그냥 빼박 양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정을 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지만, 이런 결정을 못할 상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금투세 관련된 내용도 지금 통과가 됐죠. 폐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내용.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 짓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도 다음번은 이제 전국이 빨리 안정되면서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도 빨리 이렇게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원전에 대한 부분이 한국 시장에서, 그쵸, 한국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왜?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러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에너지 안전성, 그쵸, 원전은요 기후와 날씨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탄소 배출에 대한 감소. 그러니까 뭔가 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되게 조금 뭐 핵 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죠. 그래서 원전을 짓는 국가들,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재처리를 막아놓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NPT 안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딱 보셔야 될 게, 지금 AI 시대가 왔죠. 미국은 부족합니다. 미국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24년도에 반도체 이후로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변압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미국의 전기 공사를 전체적으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그쵸, 이제 이 높은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전기 공사를 새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프라 공사를 새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쏴주는 원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부족해서 만들었더니 이제 에너지 쏴줄 곳이 부족해. 미국에서 뭘 했어요? 폐원전을 다시 재가동시켰습니다. 그쵸? 3마일 원전인가 그래요, 그게. 근데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랬죠. 선반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입니다. SMR의 주가 올라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뀔 거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악재들은 지금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SMR을 통해서 본 거고, 지금 전국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정치권이 최악의 상황인데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2차 비상계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등하는 구간에 맞춰서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 가격을 짚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19,000원을 넘어서는 구간부터
가격대는 요렇고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서 매매하는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렇죠? 시장이 내릴 때, 시장이 또는 오를 때, 즉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는 기업의 주가를 보니까 기업의 주가를 볼 때 기업이 그냥 마냥 좋으면 꾸준하게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시장이 위에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던 주가도 꺾이고 다시 올라갑니다. 시장은 무한정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나빠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거고, 어제 바이오 강세, 오늘은 화장품 조선 강세, 주도주 변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주도주 관련돼서는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바이오, 조선,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 원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화장품은 오늘 반등 확인이 됐고, 바이오는 어저께 반등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저께 바이오를 제가 세 종목이나 같이 매수를 했고 비중은 10%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비상기염 후 이틀째다. 시장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환율 1450원 근처까지 갔다가 온 걸 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슬아슬하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날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12월 6일 금요일날 금요일장이 아주 안 좋았다. 2차 계엄에 대한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투매는 동참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밑에 반등 확인 후 매매가 필요하다. 반등 확인된 게 지금은 바이오기 때문에 바이오를 먼저 매수한 거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반등 확인 기준치는 19,000원 이상입니다. 지금 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왜? 더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던 여러 악재들, 그렇죠? 상법 개정까지 된다면 이제 추진을 하겠죠. 조금만 이 전국이 진정이 된다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한다면 더 이상 두산그룹 내에서 무언가 장난을 칠 만한 건덕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시장을 판단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이 화면은 제가 실제 매매하는 그 내용인데요. 자, 내용 보시면 조회를 방금 전에 눌렀죠? 그쵸? 신고가 구간,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 지금도 확인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리가캠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상승하는 구간,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구간에 맞춰서 어저께 반등 확인하자마자 매매를 했다는 점, 그쵸?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그럼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인데, 여기 보세요. 단기는 2주입니다. 2주는 그쵸? 수익을 전환해야 되는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그쵸? 이 기간 안에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지, 그러려면 주도주를 잡아야 되고, 주도주에 대한 판단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악재는 다 해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도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충격만큼 어떻게 가격을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장이 지나고 나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1월 달부터는 테마주 장세가 열립니다. 거기서 완전히 빠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
지금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